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끝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이거 굉장히 탐나는데 하는 섹터 있으십니까? 저는 원전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클로 주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 되게 가파르기는 한데 따라가고 싶네. 군침이 싹 도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의 이런 생각은 이 관련한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단발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끝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원전주 주가 강세 끝은 어딜까요? 단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장기전이다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원전주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쉬어갈 법한데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전환하는 우급장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끊이질 않고 있죠.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리고 태국에서도 전 세계가 K원전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에서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한전 기술이 무려 25%대 급등을 했고요. 한전 KPS 14%,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6% 넘는 급등을 보였고, 건설주 가운데서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등도 함께 원전 모멘텀까지 입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쪽 내용을 일단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수원의 협력 사인 오클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날에도 미국 공군기지에 SMR을 설치한다. 오클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또 최근 한수원은 태국 정부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한 기술 개발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 주석과의 통화에서 원전 협력의 확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 정상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원전 계약, 체코와 원전 계약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은 워낙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쪽을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많아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전 정부 대비해서 탈원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갖긴 했는데요. 최근 행보를 보면은 정부의 지원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원전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탄소 중립의 달성, 그리고 전력 수요의 대응. 이 원전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 발전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2%대 연평균 발전량의 상승세가,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비해서는 이쪽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한 발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 증가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도시화의 가속, 그리고 전기화의 심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가 이러한 전력의 발전량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50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설비 용량은 현재 대비해서 2.6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관련한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 앞서서 이 두 가지 난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력이 화석연료 대비해서의 장점, 낮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지리적으로 매장량에 구애받지 않고 수송이나 저장 비용이 원전이 더 저렴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비한 장점을 보면은 날씨와 지리적인 제약에서 자유롭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태양이 많이 쬐어져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을 위한 부지가 넓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기저발전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발전량이고 설치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원전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죠.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에 따른 위험은 굉장히 파장이 크고요. 사용 후에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한 불안과 또 힘듦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초기 건설 비용이 꽤 높다라는 부분도 원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른 또 주가의 상승도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몇 년치를 당겨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이. 근데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원전주를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차트 보시면 원자력 발전의 시장 전망입니다.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2023년과 2050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시장 가운데서 현재 원전 스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와 함께 휘발되고 마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한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내에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K원전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지구촌에서 한 20여 년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의 기조가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서방 선진국들은 이런 제조 능력이나 이런 설비 능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신규 대형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약 400여 기가 설치될 예정이거나 검토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전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핵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핵 연료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이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우리가 항상 조선주 얘기할 때 기자재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산업 구조도 어떻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관련 기업은 또 뭐가 있을지도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의 옥석을 가리라 라면서 삼성증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또 꼽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대감을 이렇게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쉬어갈 때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원전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